햇살 좋은 어느 날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어쩜 이렇게 나의 삶은 아름다운지 감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더운 여름날 짜증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며 평소의 신념과는 달리 문득 인간의 성악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이냐? 이렇게 요동치는 내면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린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고 박학다식한 누군가의 조언을 찾게 되고 그 막연한 누군가를 대신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간편하게 집대성되어 있는 결과물, 책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 계획이 필요할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할 때, 혹은 지금보다 나은 나를 원하고 이루기 위해 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간사함이란 그렇게 절실하고 열정적으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단 한 권의 책을 어렵사리 발견했어도 삶이 조금 나아진 듯 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을 매정하게 한켠으로 치워버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쩐지 잘나가던 삶에 제동이 걸리고 다시금 멈춰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잊었던 그 친구를 찾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책의 입장에서 인간은 참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동반자로 느낄 것도 같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책, 우린 언제쯤 책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게 될까요?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과 달리 책의 소중함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이 있었기에 자유를 잃었지만 결코 자신들의 세상을 잃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책으로 삶을 지켜냈던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은 2018년에 개봉한 영국의 역사 드라마 영화입니다. 감독인 마이클 뉴엘은 1942년생의 영국인으로서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해리포터와 불의 잔, 페르시아 왕자, 시간의 모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 줄리엣 애쉬턴 역은 베이비 드라이버, 맘마미아2, 예스터데이로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진 영국 배우 릴리 제임스가 맡아서 배역에 딱 들어맞는 연기를 해주었고, 도시 아담스 역은 네덜란드 배우인 미힐 후이스만이 맡아 건지섬에 사는 매력적인 양돈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41년의 야심한 밤, 영국의 건지섬에 사는 4명의 사람들이 통행금지 시간에 독일군에게 발각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건지섬을 점령했던 독일군들은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통행을 허락했고, 이들은 무단으로 돌아다니다가 독일군에게 걸리게 된 것이죠. What is the name of your club? The Guernsey Literary. Bloody potato peel pie. The Guernsey Literary and Potato Peel Pie. Guernsey Literary and Potato Peel Pie Society. Should be on the list. 위기의 순간 자신들이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 활동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 둘러댑니다. 얼떨결에 실제로 모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그들. 시간이 흘러 때는 1946년 2차 대전이 끝난 런던에 한 사람을 비춥니다. 작가 줄리엣은 출판업자 시드니와 자신의 책 낭독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지 비커스태프라는 필명으로 2차 대전에 대한 책을 출간하여 성공한 작가로 거듭난 것이죠. 하지만 이젠 실명을 걸고 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쓰고 싶어하는 줄리엣. 때마침 책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민에 빠진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I know of you because I have an old book, Selected Essays of Elia by Charles Lamb. I've read it many times. There wasn't much else to do here during the occupation, and Charles Lamb made me laugh. I am part of a book club, the Guernsey Literary and Potato Peel Pie Society. We actually formed because we had to keep a roast pig secret from the Germans. 편지를 보낸 사람은 건지섬에 사는 도시 아담스라는 농부였습니다.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묘한 이름의 문학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이때부터 줄리엣은 도시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모임의 유래와 과거 독일군의 건지섬 점령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 책을 써야 하는 줄리엣은 도시의 이야기와 섬 사람들에게 매료돼서 건지섬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사실 줄리엣에겐 남자친구 레이놀즈가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한국까지 배웅 나온 남자친구는 커다란 반지와 함께 청혼을 합니다. 줄리엣은 청혼을 승낙하고 건지섬에 도착해서 문학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합니다. Mrs. Walkery? Lieutenant of Wildfell. She challenged. 신이 난 줄리엣. 회원들에게 문학회에 대한 글을 쓰려는 뜻을 밝히지만 Sort of detail. Article? Oh, forgive me. I've got ahead of myself. The Times has asked me to write an article on reading, and I'd like very much to write about you. So many would find it as inspiring Oh, as I don't think so. Oh, no, I'm certain they would. No. I'm sure we're not interested in inspiring the readers of the London Times. I see, I'm sorry. 그러나 건지섬 사람들과 독일군 점령 시절에 매료된 줄리엣은 도시와 문학회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함구하고 있던 이 모임의 핵심 멤버 엘리자베스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나가는데요. Shame! Shame on all of you! Elizabeth! Shame for Poland, for France! No, Guernsey! Shame! Come here. Come She here. has, Lister, hasn't she? The Germans have taken Elizabeth. 포로로 끌려간 엘리자베스가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사실과 도시가 키우는 킷이라는 여자아이는 엘리자베스와 독일군 장병 사이에 낳은 딸이었다는 사실, 또한 그 독일군 장병은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 배가 침몰해 사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문학회 모두가 사랑했던 엘리자베스와 킷의 사연을 알게 된 줄리엣은 더욱더 문학회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를 기다리는 문학회 멤버들과 그녀의 딸 킷을 위해 줄리엣은 약혼자에게 엘리자베스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게 되는데 There are witnesses who saw her, who were there the day she died. Do they know how she died? She was shot. 허무함만 남게 되고 이제 건지섬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줄리엣은 약혼자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그녀는 건지섬에 머무는 동안 도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런던으로 돌아온 줄리엣은 약혼자와 헤어지고 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건지섬의 이야기를 밤낮으로 써가면서 책 한 권을 완성합니다. It's addressed to the society. 출간하지 않은 완성된 원고 그대로를 건지섬의 문학회 사람들에게 보낸 줄리엣. 줄리엣의 원고와 편지를 읽은 도시는 줄리엣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런던으로 출발하고 때마침 줄리엣도 도시를 찾아 건지섬으로 가려고 합니다. Hello. Juliet, Would you like to marry me? 둘은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하여 킷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Are you on your way, darling? 이 영화는 2008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 30개국 언어로 번역되며 화제로 모은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습니다. 작가는 미국인인 메리 앤 셰퍼와 메리의 조카인 애니 베로스입니다. 도서관의 사서이자 서점의 직원이었고 문학회 회원이었던 메리 앤 셰퍼의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기반이 되었으나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메리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됨에 따라 조카인 애니 베로스가 마무리 작업을 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작의 탄생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작가 메리 앤 셰퍼는 평생 책을 출간하는 게 소원이긴 했는데 그녀가 처음부터 관심을 두고 쓰려고 했던 얘기는 영국 극지방 탐험가의 아내 케이틀린 스콧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콧의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낙담한 메리는 채널 제도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바로 이 건지섬에 들르게 되었고 섬을 떠나려던 날 때마침 짙게 낀 안개 때문에 공항에 발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고 서점에 들어간 메리는 당시 그곳에서 유행했던 건지섬의 독일군 점령기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입구 안개가 거쳐 공항을 떠나던 메리의 머릿속엔 온통 건지섬의 독일군 점령기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당시의 역사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20년이 지나 메리가 속한 글쓰기 모임의 회원들은 메리에게 글쓰기를 강력하게 권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소설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이라고 합니다. 소설의 탄생 과정 역시 소설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건지섬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일 텐데요. 건지섬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국 해협에 위치한 여러 섬들 중의 하나로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보다 치우쳐 있습니다. 영국 왕실 직할령으로 분류되어 있고,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머물렀던 곳으로도 유명하여 그에 따른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치 독일은 1940년 7월부터 1945년 5월 9일까지 건지섬을 점령했습니다. 소설은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대륙 진출의 전초기지인 섬을 이용하기 위해 섬 주민을 고립시켰지만 실제로는 독일군마저 고립돼서 섬 주민들과 함께 배고픔을 겪어야 했죠. 또 일부 독일군들은 섬 주민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영화 속의 엘리자베스처럼 섬 주민과 사랑에 빠졌던 독일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빠져나간 5월 9일은 건지 해방일로서 섬 주민 모두가 축제를 여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씨들의 조의 입을 통해 루이자 메이 올콧은 방 안 가득 책만 있어도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로마의 달변가 키케로는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몸과 다르지 않다고 했죠. 우리의 파파 해밍웨이는 책만큼 충성스러운 친구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이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린 이미 책이 이렇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침대에 누워 책상에 놓여있는 서너 권의 책들을 바라볼 때면 마치 그들이 나와 마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책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자면 책이 나를 부르는 것도 같습니다. 그 부름에 가끔은 못 이기는 척 응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세상의 한켠을 언제나 채워주는 그들이니까요.